편하게 오라고 하시죠.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안 해오면 뭐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있지만 뭐 1, 2주 있다 가시는 분인데 내가 뭘 하겠어. 자, 이제 재미난 이야기 해봅시다. 간질성 방광. 병 얘기해야 재밌습니다. 저 사실 이 간질성 방광 이거 잘 몰랐어요. 대충만 개념을 알지. 보겠습니다.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쓴답니다. 방광 통증 증후군. 자,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감염은 없는데 6주 이상 지속되는 빈뇨, 소변을 자주 보고 급박뇨, 보고 싶다는 신호가 오면 바로 가지 않으면 금방 싸버리는, 아까 이제 톰 행크스 보면 중간에 싸죠, 오줌, 급박뇨, 야뇨, 밤에도 많이 누고, 배뇨통, 아픕니다. 같은 하부 요로 증상을 동반하여서 방광에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의 질환군이다. 한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성적으로 재발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뇨기가 아마 의학계 중에 상당히 천대받습니다. 의학계 중에 제일 많이 이제 각광받는 게 심계, 심장,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됩니다. 엄청 연구가 많이 돼요. 연구비로 엄청나게 외국 회사에서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방광은 환자는 많은데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방의 어떤 처치를 쭉 찾아보면 항생제, 이뇨제 뭐 아니면 없어요. 그 다음에 개발도 잘 안 해. 그래서 이거 대부분 항생제 씁니다. 항생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발 잘한다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한의원에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의원에서 이 방광 쪽에 클리닉 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 상대가 비뇨기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런 질환이 아니거든요. 이런 질환 안 합니다. 비뇨기과 나와가지고 대부분 수술 많이 하고 성형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이런 질환 잘 안 합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약이 별로 없어. 자기들도 알아요. 제 친구가 부산대 비뇨기과 전문의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내보고 한약 좀 가르쳐주려고. 약제 개발하자고 그런 얘기 하고요. 자, 원인은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알려진 거로는 만성 감염이라든지 세균 바이러스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검사, 그러니까, 투하성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체계의 방광 침륜, 자가 면역 질환,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등에 제기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배뇨통, 방광 충만 시 치골 상부의 통증, 골반통 등의 증상과 함께 빈뇨, 요절박 같은 자극성 배뇨증을 증상을 동반한, 즉 아픈 겁니다. 아픈 거. 진단 방법도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배제해가지고 뭐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허너 이 병변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관찰되면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데, 모든 환자에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방에서도 이게 특별하게 이거를 뭐 어떻게 걸러내고 그런 방법도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는 증상 개선. 수술요법도 뭐 없고요. 행동요법 이런 게 무슨 인지요법, 행동요법은 이제 내가 그런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이번에 10분 참았으면 다음에는 11분 참기, 그 다음에는 12분 참기. 이게 행동요법입니다. 행동요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식이 조절 결국 쭉 적어놨지만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악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증상 아까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물어봐야 될 건 이제 참을 수 없이 급박뇨죠. 급박뇨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 보는 시간이 2시간 이내인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야간에도 이런 게 있는지, 통증은 어떠한지, 그다음에 깨어 있을 때는 소변 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다음에 밤에 소변 보기 힘들고 소변은 참을 수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치료한 거 좀 보겠습니다. 논문을 제가 쭉 검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증상이,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증상이 배뇨통, 그 다음에 빈뇨, 절박뇨,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까? 이걸 쫙 봤을 때,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까? 개념이, 이런 모습인가? 어떤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눈에 딱 있으셔가지고. 통증이 있으니까. 네. 습열로. 그렇죠. 습열이 있는 모습이 뭔가 기체에 습열이 있는 느낌이 아닌가. 그걸 일단은 반드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또 혹시 그러니까 이게 통증, 이게 골반통까지 이건 전부 다 기체로 봐요. 통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좀 보면 좋겠습니까? 신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신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개념이 생각이 들죠. 자, 태호야, 네가 만약에 이 병이 왔어. 진짜 소변 볼 때마다 아파 미치겠어. 근데 보고 싶어서 죽겠어. 그러면 네가 사회생활하는 직장인이야. 회사에 갔는데 과장님이 불러. 그러면 소변 마려운데 이러면 어떨까, 기분이? 그런 생활이 어떨까, 감정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실수하면 안 돼. 과장님 앞에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 불안이 있습니다. 네, 그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근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는지 시작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주장하는 편은 아니고, 지금 현재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병기로. 뭐가 우선이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공포가 그게 될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바로 논문을 볼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논문하고 지금 중국 내용을 몇 개 볼 건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왔어요. 내용 제가 다 가져오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짤막하게 가져왔습니다. 소변 분리, 배뇨통, 배뇨시 불쾌감으로 왔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자, 소변 분리, 배뇨통, 불쾌감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증상이 보면 식욕이나 소화도 증상이고, 대변도 정상이고, 소변이 문제가 있고, 수면에 불면, 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른백, 세약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수변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사람을 봐야 되겠지만, 잠을 잘 못 자고 소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뭐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간에 문제가 있다면 짜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트레스성 뭐가 나타날 거고, 심에 문제가 있다면 또 면적이라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처방에 보면, 이제 쓰신 분은 보면 육미 계열이에요. 숙지황, 산약, 산수유, 복령, 목단피,
텍사 어디 있겠지. 그 다음에 적은 백피, 이거 이제 수별 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질, 복분자, 오미자, 토사자, 보골지, 익진, 요렇게 이제 보신하는 약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지제를 씁니다. 사인, 현옥색, 소해약, 오약, 요 정도. 요렇게 해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이 효과를 본 겁니다. 즉, 이게 이 개념이 뭐냐면, 보신약 이만큼 넣고, 거기에 이제 이 기체약을 보는 거예요. 오약, 회향, 현오색. 근데 이제 이 오약은 효과가 엄청 약해요. 그 다음에 회향도 여러분들 그 양꼬지 먹을 때 반찬으로 찍어 먹는 겁니다. 강력하지가 않아요. 사인은 그나마 조금 힘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신 개념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저라고 하면 이게 이제 소변 분리가 좀 더 위주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통증이라고 하면 요 기체약을 확 올려야 됩니다. 기체약을 올려야만 쓸 수 있어요. 자, 또 한 경우 보면, 소변을 참을 때 아랫배가 터질 듯한 통증과 함께 아랫배가 밑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한 빈뇨. 그래서 주간요는 19회, 야간은 7번. 이렇게 하고, 절박뇨도 이제 굉장히 높고, 식욕은 보통이고, 소화도 잘 체하는 편이고, 대변은 약간 무르게 보고, 소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천면, 이 자문이래가 자겠습니까? 수족냉, 복냉,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겸증으로는 요통, 술통, 요술살련,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내용, 요것도 이분 아마 같은 논문인가? 이게 아마 다른 것 같은데. 다르네. 다른 논문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처방을 보면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육미를 쭉 깔고 있습니다. 육미를 깔고, 호장근은 제가 잘 모르는 약이에요. 잘 공부가 안 된 약이고, 복분자, 그 다음에 오미자, 토사자, 보골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건가? 구자, 이렇게 해서 신을 보하는 약들과 함께 여기 이제 기차약이 좀 들어갑니다. 현오색, 소해양, 오약, 울금 이제 강황울금, 이거는 혈우를 잘 보는 약, 기체 혈우를 잘 보는 약입니다. 혈울. 그러니까 약간 아플 때 욱신욱신하게 아픈 거예요. 기체는 콕콕 찌르듯이 아픈데 혈까지 동반되면 욱신욱신하게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울금, 그 다음에 여기 금은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체를 조금 더 본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여기 이 터질 듯한 통증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더 넣은 것 같아요. 더 넣은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신을 보는 약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니 뭐 좋았겠죠 뭐. 여기에 뭐 더 터달 건 없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을 보하면서도 통증이 있으면 기체약을 위주로 처방을 한다. 이 사람도 뭐 착박을 해놓은 거예요? 뭐 이건 가감이라고 해야 되겠지? 가감. 가감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중국 논문을 제가 이제 쭉 중국 사이트를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스별 독사가 하초에 맺힌, 그러니까 하초스별이라는 겁니다. 하초스별. 그 다음에 이게 생기는 게 결국에는 비신이 허해가지고 생기고, 간울, 혈어도 같이 겸해져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초스별 치료하면서 비신을 보호하고 혈울이라든지 간울을 푸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의외로 이제 이 통증을 얘기할 때 이제 여기에서는 뭐 한국 논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노심살이어, 초조, 비관, 억울 이런 등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로 간을 이제 해울하는, 소간 해울하는 이런 것들이 치료에 많이 도움된다는 거예요. 즉 기체를 보는 겁니다. 기체를, 기운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약이 이제 비해분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비 산약관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 여기에 뭐 가감하는 건 쭉 보시면 됩니다. 보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그렇고, 비의 분청, 비의 분청 없네. 안 가져왔나? 딴 데 넣어놨나? 비의 분청 처방을 볼려 했는데.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국 논문에서 이제 임상 예를 한번 보면 38세 여성이 잦은 배뇨 및 절박감, 소변을 참을 때 통증, 의식적으로 외음부 자결감, 정신적 불안, 허리와 무릎의 통증, 묽은 변, 쇠약함, 숨가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맥세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통증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는 기체 습열을 많이 봐야 되겠고, 자결감이 있는 것도 보면 습열을 많이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신적인 이제 이런 거는 소관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라든지 무릎의 통증이나 묽은 변 이런 거는 이제 보신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비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약들이 기체약이 뭐가 있노? 철련자, 그 다음에 소관하는 시호 이런 거 함께 이제 여기 습열 보는 비해, 차전자, 복령 이렇게 되어 있고, 석창포 이런 것들은 써보면 아시지만 석창포는 별 효과 없습니다. 잘 안 씁니다. 이런 거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습열, 황백, 백출 이런 거 보고 어혈 같은 걸 봤네요. 그 다음에 신을 보호하는 약은 숙지왕, 황기 이렇게 쓰셨네요. 여기에는 뭐 비신을 보는데 비신 보는 약은 사실 별로 없고, 주로 습열이라든지 통증 이런 걸 많이, 해울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뭐 그때 상황이 다른 거고, 아마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나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을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해보고 해서 그래가지고 내원한 경우일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초기에 어떤 환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이래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창포 별 의미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또 다른 논문에 보면 주로 이제 원인을 열, 습열, 신허 이렇게 하고 있고, 병기를 기체, 혈어, 습열, 신허.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 거의 그렇습니다. 기체, 혈어증, 하초습열증, 신허증 이렇게 돼 있었고, 처방은 보면 도액승기탕이라든지 혈부추거탕, 팔정산, 하초습열은 팔정산 용감사간탕, 재생신기환, 절영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간질성 방광은 기체 습열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그 나타나는 부위가 신과 관련된 부위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증이 있다면 기체 습열을 위주로 좀 많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꾸 허 한쪽으로 간다면 비신이 그쪽을 좀 봐서 치료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알고 이제 환자 보는 거하고 모르고 환자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